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내후년에 완전 개통되면 호남권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돼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10월 재보선 호남 맞대결이 무산될 것으로 보여 안철수 신당의 지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 유의자가 된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2,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 5일장도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고향에 내려올 자식들과 함께하려는 부모님들의 모습, 전통 5일 시장에서 김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시골 5일장.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물전에서는 장대며 병어며 삼치 등 제상에 오를 것들로 즐비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손길도 여느 때와 달리 신경이 쓰이지만 욕심껏 사지는 못합니다. 엄두도 안 나요. 아주 뭐 살라고 한 게 못 사겠어. 어떻게 비싼가. 장터 방앗간도 오래간만에 대목을 만났습니다. 떡시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송편을 싸는 손길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식 손에 쥐어주려는지 참기름 짜는 냄새가 어느 때보다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예, 대목에는 아무래도 더 낫죠. 옛날만큼은 안 해도 지금은 많이 사먹는 판이라 예, 이제 나은 날 좀 더 바쁠 거예요. 뻥튀기 기계를 열자 각 구원행 강냉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난했던 과거의 추석을 기억나게 하지만 농촌마다 사람이 줄면서 장터에서 이 기계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추석 때 손님이 없어요. 그전보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있었죠.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는 요즘이지만 시골 장터에는 손주들 용돈 벌이려도 하려는 할머니들까지 나오면서 무척이나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추석하면 서울 오가는 길이 가장 큰 관심사죠. 특히 KTX가 내년 말에 완공되면 여러 분야에서 교통혁명이 예고됩니다. 반나절 생활권의 미래를 정용욱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호남 고속철 1호 열차입니다. 탄환을 본뜬 이 열차는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는 2015년부터는 속도의 혁명을 선도합니다. 최고 시속 330km로 호남에서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더 덜 피곤하고 첫째 이렇게 국민이 살아나가는데 좀 활력소가 좀 좋아지고 2015년부터는 또 KTX로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종전의 절반가량인 2시간 9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2015년 하계 유대회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로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방문객들이 굉장히 쉽게 우리 광주에 도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도 그만큼 쉽게 갈 수 있어 의류나 소비 인구의 대도시 유출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시는 2,300억이 투입되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학병원 검진센터와 대형 쇼핑타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 급감이 예상되는 광주 김포 구간의 항공 노선 대신 광주 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KTX 광주 정차역 일원화 문제와 호남 KTX의 대전 경유 문제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예정됐던 전초전 성격의 호남 대결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진검승부가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재보선 지역구가 두세 곳 정도라면 참여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내실 다지고 더 많은 분과 함께 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지만 상대적으로 승산 높은 호남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CEO 마인드죠.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투자 안 하는 거죠. 이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전초전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세력의 실제 득표력을 가늠해볼 시험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방선거 조직을 담당할 시력위원 발표도 추석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설 익은 밥을 추석 밥상에 올리기보다는 늦더라도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겠다는 건데 이런 느긋한 행보가 지지 세력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인재 영입의 한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진검승부는 내년 지방선거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에 맞춰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천터미널에서 귀향객들을 상대로 정책을 홍보하고 남광주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역 앞에서 국정원 개혁과 공작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귀향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에서 전남이 출생지인 남측 이산가족 4명이 선정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에 따르면 북측에서 알려온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중 출생지가 전남인 이산가족은 모두 12명으로 확인됐고 이들 중 생사 확인과 상봉에 동의한 4명의 가족이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만납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로 선정된 광주 전남 지역 6명의 이산가족 후보자들은 북측 가족의 생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대상을 찾지 못해 최종 후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2년째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며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리본을 묶고 자기 얼굴보다 더 큰 배를 색색의 포장지로 감싸는 아이들. 생각만큼 잘 되진 않지만 표정만은 제법 진지합니다. 추석을 맞아 집에서 하나씩 챙겨온 과일들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외로우신데 과일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지역 복지관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마련한 행사로 전교생 980여 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렇게 모인 과일 바구니는 72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역 곳곳에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직접 쓰고 그린 편지와 함께 전해줍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건강하시라는 편지를 읽어주는 고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이내 목이 맵니다. 고마웠어. 너무 고마워. 작은 것부터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주변을 돌아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정겨운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 공급한 화폐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추석 전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 공급한 화폐는 4,507억 원으로 지난해 4,750억 원보다 5.1% 줄어들었습니다. 총 발행액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국제경기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의원 299명에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조만간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지원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3월 대림산업 폭발 사고 이후 산단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쏟아져 나온 갖가지 예방 대책들이 벌써부터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재해에 대한 민주당의 무관심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대림산업 폭발 사고. 6개월이 흘렀지만 정부가 내놓은 합동방재센터 설치 계획 정도를 제외하면 사고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먼저 국가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산재 예방대책과 함께 산단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산단의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금을 1년에 6조 원을 걷어가면서도 이렇다 할 안전장치를 내놓지 않고 국가가 방치해오고 있어 왔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이 사고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지만 전남도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림산업을 조사한 것 외에는 아직 지역에서조차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히 주승용, 김성곤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단 재해에 대한 법안 하나 발의하지 않는 등 정작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지역민들이 나서서 하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도 그런 무책임이 정부 여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여수 국가산단 조성과 가동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만 대략 1000여 명.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근로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린 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유의자가 된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이 2,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 대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5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대학생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근본적 이유는 평균 730만 원의 비싼 등록금 때문이라며 최고 12%에 달하는 과다한 연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군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2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1일 낮 1시쯤 광주시 동구의 한 빈 주택에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순금 목걸이를 훔치는 등 빈집 6곳에서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추진단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식 없이 (5.18) 흔적 지우기에 앞장선 문화도시 추진단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추진단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옛 도청별관 수의실 원상 복귀를 요구했지만 추진단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 환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500건 안팎의 발열성 질환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 630여 건의 쯔쯔가무시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원인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의 유출에 물려 걸리는 발열성 질환으로 주로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었을 때 감염되기 쉽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추석 연휴 동안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한가위 대축제 한마당을 펼칩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는 널뛰기와 투어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매일 열리고 21일과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가정 뮤지컬과 국악 한마당이 공연됩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추석 연휴 동안 삼행시 짓기 이벤트와 주말 콘서트를 진행하고 전통 의상을 입은 관람객들은 무료로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행정, 국회를 두루 거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부흥을 이끌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 전남지사 선거전은 이낙연, 주승용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확대됐고 박지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어 현역 의원들 사이에 다자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북구 우산동 무료 급식 현장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35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의 밥차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기업은행이 후원하고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던 전남 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 사업이 대폭 축소돼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숙형 중학교 정책과 관련해 장성 약수중학교와 보성 조성중학교를 제외하고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됐던 병설 유치원 7곳도 통폐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기숙형 중학교와 거점고를 추가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 지역 교육, 사회,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본부는 학교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요. 한낮에는 덥기 때문에 아직도 여벌의 옷차림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교차가 큰 것만 제외하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고향으로 오가는 길이나 성묘 가시는 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추석 음식 관리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먼 산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 15도, 장성 14도, 구례와 화순 역시 15도로 아침 기온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비슷하겠습니다. 영광과 장성 29도, 광주와 구례, 화순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하는 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